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달 많이 우리가 증시로서는 최근에 한 4개월 동안 연속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은 우리가 뭐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즉, 5월달 우리가 날씨를 본다면 상당히 좀 날씨가 좋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올 때마다, 날씨 봤을 때 어디 일하지 않고 어디 갔으면, 어디 뭐 산이나 경치 좋은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안타까운 그 네팔의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는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5월을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도 주변에, 가까운 우리 주변에 날씨는 좋고 우리가 이제 좀 편하긴 하지만 주변에 좀 힘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찾아뵙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즉 우리가 좀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좀 한 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우리가 5월 달은 초에는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월 한 달 즐거운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시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최근 지수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즉 지수의 흐름과 종목들의 등락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릴 때 우리가 종목들도 한 번씩은 팔아줘야 되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도 좀 한번 사놓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좀씩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관련돼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확실한데 중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고 중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 즉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확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최근 조정 과정에서 반등은 한 번 있다. 라고 이걸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에 그런 지수 패턴을 하나 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수가 2200포인트 부근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이제 눌림목 과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이 이 부분일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가 시점이 이 부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라인대에서 이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상보다 좋았던 1분기 실적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이 좋았던 점, 국내 시장의 상대적인 메리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첫 번째 반등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많이 올림폭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지난주부터 해서 지수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확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직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과정일지 아니면 지난주 밀린 부분이 다 이제 밀린 건지는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반등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신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이 다음 페이지에도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반등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반등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2190포인트 라인 때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뭐 210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2120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되느냐. 즉 5월 초에 시작하면서 좀 더 밀리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5월달 그 월봉이 양봉으로 바뀌느냐,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즉 여러 가지 경우를 그려놔 봤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는 확실한데, 전고점 라인 때 2190포인트 라인, 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라인 때 이 자리를 과연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쌍봉이 완전히 이게 쌍봉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번에 반등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돌파 못하고 밀려가지고 쌍봉 형태로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경우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밀리는데, 재차 다시 저점 라인 때 지지가 되면서 이런 패턴으로 일단 나오느냐. 우리가, 패턴상으로는 이제 고공 쌍바닥형 패턴이라고 뭐 명칭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올라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위에서 흔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크게 보면은 상승 N자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합지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요번에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 라인 때 2180포인트 라인 때를 돌파를 못하고 재차 밀렸다가 2100포인트 때서부터 해서 그 다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파 못하고 밀렸는데 전저점 라인 때는 깨지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릴 때 제대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어떤 패턴이 가장 좀 유사할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대는 이쪽 패턴이 가장 이제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그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우리가 지수에 가장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은 7월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8월에 걸쳐서 실적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상으로 봐서는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계속 발표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1분기가 실적이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7월까지는 앞으로 2달여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대부분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적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긴 하는데, 크게 올라갈 만한 아직 그 이제 명확한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밀리면서, 즉 모멘텀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즉
월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머리를 위로 내밀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제 흐름이 이렇게 올라섰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응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주식을 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가면서 크게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현재 지금 흐름의 목표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뭐 이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확실하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은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야겠죠. 그죠?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 그리고 돌파를 못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됐을 때, 그 다음 올라올 걸 대비해서 또 한번 이제 매매를 하고, 돌파가 되면은 가져가고 돌파 안 되면은 정리하는 그런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약간 좀 앞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앞의 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왜 지금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항상 시장은 우리가 어떤 기회가 첫 번째 기회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미리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는 뭐 종목들 뭐 매수 많이 들어오는 거 확 몰려갔다가 장기적으로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항상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좀 버티다가 실제로 7월달 실적 발표할 때쯤에 대해서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어질 때라든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2200포인트 부근까지도 끌어올린 게 이제 외국인들이죠. 그죠? 선물을 강력하게 사고 그다음에 주식도 사면서 4월 한 달간 뭐 거의 한 5조 원 가까운 그런 주식을 사면서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만약에 변심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시장의 충격도 상당히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들의 동향을 최근에 본다면 2050포인트도 비싸다고 그러면서 매도를 했었던 그런 기관들인데 205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이제 마음은 이제 바뀌어서 외국 기관들도 긍정적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205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들도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즉 지금 현재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2100선에 왔다고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개별 종목 쪽으로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이 이제 2200을 돌파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2100을 깨고 내려가든지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별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본다면 이 부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최근 4월 말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0,000계약 이상 일단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지수가 계속 조정받는 과정, 즉, 거의 한 60포인트, 70포인트, 60포인트 이상 조정받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수는 밀렸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한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수가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밀렸죠. 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거는 뭔가 시장의 임자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버팀목으로, 즉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즉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등은 확실하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상황,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2090포인트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2090포인트 라인대가 왔는데 와서 주식을 한번 사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변심을 해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수했던 걸 많이 팔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기다려야죠. 그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 라인대가 2090이라서 2090은 강력하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 라인대가 외국인들이 변심하게 되면은 뭐 2000포인트도 뭐 쉽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변심하지 않고 선물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즉 하방경 직선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제가 글로벌이라고 딱 이렇게 딱 해놨는데, 지난 주말 제가 1차 상승 마무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도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도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뭐 우리랑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일본 시장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그러면서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180포인트, 2200 부근까지 올라왔다 지금 밀렸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아래로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큰 추세가, 최근까지 그 상승 추세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미국 시장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는 뭐 이제 차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 대표적으로 프랑스로 본다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다시 이렇게 터닝이 되는지, 저점이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동반해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이건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 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5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분명히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글로벌 시장 올라갈 때는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다가 글로벌 시장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 쫓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조화가 된 거죠.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로벌 시장 잘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평가 논란입니다. 고평가 논란. 우리가 아까 이제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 고평가 논란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뭐 지금 29,000원대까지 한카 들어가면서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가짜 백수 논란 때문에 밀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가져온 것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그런 거품 논란이 되면서 급등락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추럴 엔도텍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성장성이 높은 관련 종목에 대한 그런 불신이 기타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견인한 게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셀트리온은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나오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지 어떤 하나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이제 지금 당장 실적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고, 성장성만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꺾이게 되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 700포인트까지 이끌고 올라왔던 그런 힘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이 고평가 논란이 어떻게 좀 잠재워지느냐가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만 일단 그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멘텀에 코스닥 지수가 즉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상당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를 잠깐 한번 본다면,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는 21선이 지지가 됐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이 까만색 이평선 20일 이평선인데요.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520포인트대서부터 720포인트대까지 정확하게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21선 깨졌다가 올라오고 또 깨졌다 올라오는 모습이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난 저점 라인 때가 675포인트, 제가 지난주 깨부수기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675포인트 깨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까지도 오는 겁니다. 즉 이 라인 때가 깨진다는 거는 이게 봉우리가 하나 크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고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이 끌고 내려가지 않을까. 즉 이 과정에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고평가 논란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소 종목까지도 끌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 상승 흐름,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높아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점 라인 때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지만 또 다시 하락이 전환되면서 하락으로 깨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크게 올라왔다가 크게 이제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 쌍봉 형태로 밀렸기 때문에 돌아서려면 쌍봉 형태는 정도는 쌍바닥 정도는 나와줘야지 돌아서는데, 아직 지금 첫 번째 바닥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5월 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월 초에는 밀리는 과정에 하락을 이끄는 게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어디서 저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가 이 라인대로 해서 이렇게 돌파를 이런 과정이 나와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크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하고 화학업종이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도주는 역시 주도주다. 즉, 우리가 증시에서 종목들 잡을 때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다면, 최근에 증권하고 화학 쪽이 주도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언제 돌아서느냐가, 언제 돌아서느냐가, 재차 다시 이 첫 번째 바닥에 이 과정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증권주들 언제 돌아서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종목들 대응을 할 때 저점 확인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증권화학, 이쪽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내용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더 진행이 될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변수들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우리가 잘 보면서 그 다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5월 달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오늘 이제 에너지 충전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장하자 그러고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분도 좋고 좀 방심하게 되고, 뭐 5월달 날도 따뜻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좋고, 그래서 주식 사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 갔다 오고, 뭐 이익 많이 났으니까 갔다 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반대로 5월달 주변 환경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오히려 더 지켜야 된다고, 긴장하면서 계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나는데 중간에서 막 이렇게 출렁거릴 때, 이때 도로 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올라갈 때 이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항상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냥 현금 팔고 현금 가지고 있을 걸. 왜냐하면 요즘에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락 그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선수가 아닌 이상 뭐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샀다가 저것저것 샀다가 막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가 올라오면서 수익 났던 거를 고스란히 다 토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은 이렇게 되는, 옆으로 가는, 출렁거리면서 옆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5월에서 한 6월 초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또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좀 힘을 확 줬다가 살짝 힘을 줬다가 이런 이제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주식 매매할 때 리듬을 잘 타지 못하고 무조건 매일 강력하게 베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수익을 그대로 다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한 달은 잘 지키시면서 그 다음 기회를 좀 모색하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계좌도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하면서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5월달은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지수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개별 종목 관련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도주 깨부시기 조항대원입니다. 최근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달은 상당히 그 견조한 상승이 있었던 이러한 그 흐름을 좀 보였는데, 5월 4일 현재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그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이지만 4월 달보다는 약간은 그 미흡한 이러한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4월 달 대비 그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방향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 그 시장의 흐름이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질 거다. 뭐 이렇게 그 현재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이 과연 외국인의 그 본심을 그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일단 그 지금은 유동성 4월달이 유동성 장세라면요, 5월달은 실적 장세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동반 상승보다는 실적 위주의 주가의 그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달은 현재 이런 그 실적 장세라는 측면을 보면서 그 주도주 깨보시기 위해서는 실적 장세에 그 걸맞는 실적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의 어떤 현재 그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고요. 거기서 현재 우리가 힌트를 또는 종목을 찾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그 종합지수 바로 그 현재 그 흐름을 볼 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바로 이제 2189포인트를 찍고 나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지난주에 상당히 그 음봉이 크게 좀 나타났던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5월 4일 현재에도 일단은 주봉상 5주 이평에 걸려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볼 때는 당분간은 여기서 어떤 그 우리나라 시장도 이 5주 이평, 20주 이평과도 상당한 괴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도 이에서 약간은 시간의 어떤 기간 조정이든 이런 부분을 그 코스닥 거래소 시장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들이 차트상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체 장대 운동과 지지난주에 윗꼬리 양봉이 나타남으로써요, 이것이 약간은 그 현재 그 이식 매물이라든가 이러한 그 호흡의 그 조절 부분이 주봉상 그 차트의 거래소 시장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거래소 시장의 그 투자 매매 전략을 볼 때 그동안 5주 이평을 계속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5주 이평을 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 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4월 달보다 탄력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 이런 측면들이 그 차트상은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현금을 갖고 주가에 그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차트상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5주 이평과 20주 이평 간의 괴리도가 상당히 좀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바로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요, 상당히 변동폭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4일 현재 그 지수가 상당히 낙폭이 코스닥 시장이 그 커지면서 특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매물, 급매물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급매물에 의한 주가의 그 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 500포인트, 550포인트 구간에서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요. 지금 3주 연속 음봉의 흐름이 나타나면서요, 거래소와는 다르게 벌써 이제 5주 이평을 하향 이탈된 주봉 캔들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볼 때 거래가 상당히 터졌었고요, 위에 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5주 이평을 이탈되고 있다는 분은 이렇게 약간은 중기 추세를 우리가 주봉상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현재 가격 조정, 지수 조정이라 그러죠. 지수 조정 내지는 시간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조정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요소별로 봤을 때는 현재 일봉상 21선을 언제 돌파해 놓느냐, 다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수급상 바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어떤 신호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수급상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될 때 한 2, 3일 정도 봐야 되겠죠. 이 부분과 기간의 순매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봅니다.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은 그 관망적인, 또 보수적인 시각이 시장에서 좀 득세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여기서 코스닥 시장은 좀 관망을 하시다가 추세가 변한다는 신호,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뭐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든 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낙폭이 컸을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파는 수익 매매 관점의 흐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거래소 시장도 일단은 저도 스윙입니다. 지수의 어떤 선도주나 주도주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여기서 그 지수 측면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거래소 시장도 이렇게 단기 매매 관점의 흐름이 좀 필요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이제 가장 중요하느냐 볼 때 저는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목을 찾아서 조목조목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응 전략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런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 최근 그 환율 쪽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환율을 봤을 때 지금 그 1번의 환율이 900원대 100엔당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 관련주에 대한 단기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를 볼 때 이런 환율과 그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수급의 변화도 현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가장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기대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현재 돈을 풀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돈이 상당히 국내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좀 미쳤던 부분인데요. 만일에 이제 제가 환율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현재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유로와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수급의 변화를 국내적으로 조금은 줄 수 있다 봅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로 가겠지만은 잠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약간은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그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힘은 바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면서 상당히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순매수가 있어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그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그동안은 강달러라는 부분이 상당히 유동성 장세를 부추겼던 부분인데 최근 이 강달러 부분이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의 그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강달러 부분 때문에 나타나면서 제조업 지표라든가 최근 고용 지표 또는 그 건설 지표요. 이런 그 지표들이 예상보다 못한다는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미국 경기 이거 조금 예상보다 못하네.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서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의 그 현재 그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 캐리 쪽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본다면은요. 지금서 유럽적 자금의 어떤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만일에 미국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결국 유로화의 반등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그 반등을 이끌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그 돈들이 다시 저쪽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 중에는 최근에 독일의 금리 상승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채권의 갭 일드 부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인상의 그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경기 호전이라는 측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이제 5월 달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수급이다 봅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바로 양적 완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만일에 이런 부분이 약간 그 부각이 된다면은 현재 약간 호흡 조절 국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1번 원엔 환율, 그다음 그 유로 대 달러 부분이 변화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고요. 바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변화 부분이 그 최근에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국채 수익률이나 일드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금리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USD 그 유로잖아요. 요 바로 회색선이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반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유로화 강세가 나타냈을 때
바로 최근에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입지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가 미국과 독일 간의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요. 이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그 기대치 이런 그 측면들이 서서히 부각이 되면서 또 단기간에 만일 이런 현상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은 바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과거 그 영향 부분이 많이 그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종합지수 상당히 그동안에 탄력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탄력이 좋았던 부분이지만은 한 단계 반등 이후에 윗꼬리 양봉이 지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음봉의 그 흐름이 상당히 컸던 그리고 이제 5월 그 현재 그 4일 현재 십자 음봉의 주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우주이평이 여기서 그 하향 이탈되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상당히 어떤 그 단기간의 호흡 조절 물론 향후에 또다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하더라도요,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최근 그 주변적인 환경 흐름을 좀 환율과 밑대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나 조금은 4월 달 대비 5월 초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보겠고요. 코스닥 시장 현재 5주 이평을 깼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21선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안착될 때까지는 이렇게 뭐 그 스윙 초단기 스윙 매매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추세 매매는 조금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상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5월장 초에는 좀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깨보시기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그 상당히 4월달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된 이러한 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바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는 과연 실적 오준 그 중소형주가 과연 어떤 종목들인가를 우리가 좀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그 대응 전략 또는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는 이러한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봤을 때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실적 오전 중소형주 개념. 물론 이제 중대형주도 있습니다. 중형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개념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그 실적 오전 그 중소형주에 봤을 때 바로 20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2015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갖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마인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 있을 테고요. 또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현재 그 매매 전략을 또 한번 우리가 그 삼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그 해운 업종 중에서 바로 그 한진해운, 해운사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현재 그 2015년도 영업이익 부분에 뭐 440% 온기 정도죠.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예측입니다. 예측이고요. 대한화학업종 중에 보면 이상하게 그 화학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화학업종들이 2015년 된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뭐 중형주, 중소형주, 소형주 쪽에는 대한유화가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128%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화학업종은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롯데케미칼도 그런 부분을 또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한 15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요. 또한 국도화학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요. 화학주에 SKC 그죠? SKC 상당히 제가 볼 때 화학업종에서 의외로 실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화학업종을 좀 면밀히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뭐 롯데케미칼, 국도화, SKC 이런 쪽의 그 흐름에 변화가 있게 있고요. 또 효성도 요새 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효성도 봤을 때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대림산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봤을 때 건설 업종이지만 대림산업도 화학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그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화학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뭐 정유 업종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기초산업, 소재산업, 화학업종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화장품 관련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중국에 대한 재료가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제닉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올해 들어오면서도 뭐 300%대 이상 어떤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학과 정유. 석유와 가스 쪽인데요. 바로 S오일이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중소형주의 흐름을 봤을 때 삼lik식품, 식품 관련주가 올해도 실적이 그 호전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금융주의 증권 업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 물론 그 다른 그 증권주도 있지만은요. 이런 증권주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이 호전이 되는 대형주, 약간 대형주라 중대형주라 볼 수 있죠. 중형주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좀 이따 우리가 시간 되면은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호전 그 2005년 15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화학업종 비중이 좀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위 컨센서스는 뭐 거의 따라 할 수 있겠죠. 볼 때 지금 현재 한진에는 흑자 전환. 또 현재 S오일도 흑자 전환, 대림산업 흑자 전환. 그러니까 화학이나 석유 업종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또 우리가 보면은 아까 그 증권 업종 그 말씀을 드렸는데 NH투자증권도 올해 들어오면서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그 기대치가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그 증권 업종도 이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유진테크가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 모두 공이 현재 그 상승 쪽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 200%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코텍 또 최근에 좀 올랐죠. IT 업종인데 전자장비 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그동안에 상당히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가던 것은 실적이 같이 겸비된 이러한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자, KTNG. 최근 저도 그 전자담배 그리고 이제 담배값이 올라서 안 피울 줄 알았는데요. 다시 담배를 현재 끊지 못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지만은 그래서 KTNG의 이런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겠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화학 업종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또 LG화학이 현재 어느 정도 실적 호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은 중형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보험주의 코리안리아가 좀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약간 미운 오리다 이렇게 하는데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현재 그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볼 때 실적 호전 중소형 호전 물론 이것이 다 예상만큼 맞는다고는 볼 수 있죠. 현재로서 관측하기에 올해 들어오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봤을 때 화학업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외로요. 그래서 국도화학이라든가 아까 롯데케미칼, LG화학 또 여기 보시면 대한유화, 뭐 SKC 뭐 이런 종목군 나가선 그 건설업 쪽의 대림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간간히 이제 그 증권 업종이 한 그래도 실적 호전에 기대가 높다는 것이 나타나면서요. 한국금융지주하고 NH투자증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각기 이제 그 종목별로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뭐 종목별의 어떤 경쟁력 부분이죠. 그래서 뭐 유진테크라든가 코텍, OCI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서서히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화학업종 벌써 SKC죠. 상당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화학업종들이 좋고요. 롯데케미칼도 보세요. 이제 좀 눌림목을 좀 들어간 부분인데, 현재 이런 종목군도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일단 뭐 저점에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안정이 되는 조짐, 이런 부분에서, 저점 분할 매수, 아니면 그 중기적인 어떤, 추세 매매도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 업종에 효성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그런데, 만약 효성 같은 경우가 화학 업종이잖아요. 이것도 눌림목을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현재 꾸준한 추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또 화학업종에 보면 대림산업이 이제 건설업종이지만은요, 해외 뭐 건설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유화, 석유 플랜트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최근 주가가 상당히 처음엔 그 현대산업 개발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요. 최근 그런 그 정책 관련주가 4월달 이후에 오르고 나서 최근에 조정 주고 있는데,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떤 그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일단 그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극도화학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많이 뜨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담이 조금 나타나고, 그 눌림목 부분에 흐름에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유진테크, 현재 그 흐름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게 그 주가에는 반영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 흐름 속에 이제 이 병의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어떤 실적 호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코텍도 나왔죠. 좀 꾸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8,000원대에서 그 꾸준하게 밀리고 나서 최근에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데, 상단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점에 매수하는 게 그 현재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KTNG도 그 최근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집니다. 약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목 부분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저점 매수로서, 접근을 좀 하고, 실적 호전주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매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은 주도 주게 보시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ye.